이번 시즌 암흑기를 맞으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토트넘 구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은 이 같은 여름 반전을 위해 대대적인 리필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현지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차기 감독인 아르네 슬롯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는 레비 회장은 다음 시즌 리필팅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새롭게 도약을 꿈꾸고 있는 레비 회장은 모우라를 시작으로 기존 선수들의 대방출이 예고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매체는 그 중심에는 요리스와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팀의 주축이 되었던 선수들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인 토트넘과 그에 따른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적 시장 소식,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콘테 사단의 잘못된 전술과 선수 영입으로 실패를 맛봤습니다. 결국 8위로 추락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자력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적 시장에서 주축 선수들의 대거 이탈 문제와 감독과 선수 영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나게수만 감독과 협상이 무산되면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며 그는 토트넘 행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맡았던 구단인 페에노르트에서처럼 구단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갖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슬롯은 페에노르트의 정권을 쥐고 있었다.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슬롯은 토트넘 스쿼드에 알맞은 감독이다. 그는 현대적인 지도자이며 선수단을 재정비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 하지만 그는 야망이 있는 감독으로 모든 힘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슬롯 감독은 선수영입 및 방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의 권한을 넘어선 매니저의 요구에 따라 슬롯 감독의 다음 행선지로 토트넘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전해졌습니다. 랩은 회장에게 이번이 구단을 재정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며 그를 놓치면 경쟁력 있고 유능한 감독 선임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 대규모 리필팅을 공표한 레비 회장은 손흥민, 케인, 그리고 팀의 주축 선수들을 매각하고 새로운 구단지에 편성하는 초강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시즌의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방출 명단에 오른 선수들은 다이어, 산체스, 그리고 탕간가와 페리시치입니다. 단주마와 요리스는 후보에 몰랐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번 여름은 한 시대의 끝 또는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고 전하며 토트넘에서 몇 년 동안 라커룸을 지배해왔던 선수들이 대부분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을 매각 대상에 올린 이유는 완전한 세대 교체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손흥민과 케인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던 회장이지만 현지 팬들의 거센 비판 여론과 오랫동안 스쿼드의 핵심 선수들이 변화가 없었고 어느덧 송키 듀오는 3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기에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의 경영 스타일상 두 사람을 판매하지 않으면 그가 주장했던 대규모 리필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서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하면 누가 남아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구단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선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두 선수를 판매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슬롯 감독의 반응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팀의 상징이기도 한 손흥민과 케인이 떠날 경우 토트넘에게 올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뛰어난 기량으로 현역 선수들 중 최정상급인 두 선수가 떠날 경우 그들을 대체할 선수를 곧바로 찾는 것과 새로운 선수들이 스쿼드에 단시간에 녹아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슬롯 감독 역시 자신의 다음 커리어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토트넘과 강하게 링크되고 있지만 핵심 선수들이 빠진 토트넘은 매력이 떨어지기에 슬롯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에서 발표한 슬롯 감독의 베스트 11을 살펴보면 페이노르트에서 사용했던 폭백을 기반으로 한 4231 포메이션으로 과감히 케인을 명단에서 제외하며 손흥민을 핵심 공격수로 기용할 전망입니다. 슬롯 감독은 토트넘 부인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오늘날 손흥민의 의상은 높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데 손흥민은 넓은 시야와 지능적인 패스를 바탕으로 토트넘 공격의 윤활유 같은 존재다.
공격 시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와 드리블을 적절히 혼합해 상대 수비진과 수싸움에서 압도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전술 이해도가 뛰어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득점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는 유럽 최고의 양발잡이 피니셔다. 스피드가 빠른 데다가 오프 더블 무브먼트가 워낙 지능적이어서 기회 포착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섬세한 테크닉으로 어려운 패스나 크로 받아낸다. 슈팅 기술 역시 정상급이라 파포스트를 바라보는 양발 가마차기는 그의 전매 특허이며 기습적인 리어 포스트 슈팅이나 로빈슛 발리슛 모두 수준급으로 구사한다. 그는 무결점의 윙포워드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높이 평가하며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발언을 했던 이유는 올 시즌 토트넘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지나친 수비 가담과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면 그가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뉴캐슬이 리그 3위로 올라서면서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앞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지난 시즌 11위였던 뉴캐슬은 사우디 자본이 들어온 지 단 2년 만에 일쾌거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챔스 진출이 확정될 경우 더욱 파격적인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특히 공격진 보강에 더욱 힘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올 시즌 뉴캐슬은 리그 우승팀 맨시티와 더불어 최소 실점인 32개의 실점으로 안정된 수비를 자랑했지만 공격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맨시티는 94득점으로 득실차가 62개인 반면 뉴캐슬은 67득점으로 득실차가 35개로 맨시티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캐슬은 리그 상위권 팀 중 맨유를 제외하면 가장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음 시즌 뉴캐슬이 공격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캐슬이 다음 시즌을 대비하며 숫자만 많아진 스쿼드의 정함께 퀄리티의 향상을 위해 클래스 있는 선수의 영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 역시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빠르고 침투적인 윙어들을 이용한 측면 돌파와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의 적극적인 박스 타격을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공격수들의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공격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은 뛰어난 전술 예도를 바탕으로 한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빛이 선정이 뛰는 특히 자유롭게 놔뒀을 때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직진이 있습니다. 거기다 손흥민은 어느 위치에서나 득점이 가능하고 강력한 수비 압박에도 볼을 지켜내며 동료를 위한 공간 창출이 가능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손흥민을 무척 높이 평가하며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의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뉴캐슬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여름이죠. 시장, 손흥민 영입을 위한 빅클럽들의 경쟁이 과열될 전망인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며 돈을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